예, 이주영입니다. 경남의 힘 정책 포럼 오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초청 강연자로 이렇게 불러주신 데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드리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해 5월 말로서 이제 국회 5선 의원의 임기를 다 마치고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장의 소임을 맡아서 우리 경남의 곳곳을 다니면서 우리 도민들의 말씀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왜 도정에 공백이 생기느냐, 재판을 왜 이렇게 질질 끌고 뭐 그렇게 복잡한 사안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러느냐, 이런 말씀들.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김 전 지사는 지사직이 박탈되고 말았죠. 우리 도민들의 자존심은 참 상할 대로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김 전 지사와 민주당은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가 없어요. 뭐 진실은 나중에 꼭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말만 하면서 사과를 않는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 또 우리 도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 내로남불, 위선, 그 위정자들의 거짓됨, 또 조국 장관 이를 비롯해서 공정과 상식이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주 허탈해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열망이 높다 하는 것을 아주 피부로 체험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게 이제 정책의 지금 기본인데 그걸 아주 실감을 했습니다. 정책에 바로 반영해도 될 만한 그런 우리 도민들의 현장 목소리,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기업 유치를 좀 하려면 좀 수도권에만 있지 말고 지방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뭐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죠. 지방에 내려가면 뭐 좀 좋은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을 좀 자동화시키자. 수도권에 머무는 것보다 지방에 내려오면 법인세, 또 기타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세금도 좀 싸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온다, 이런 말씀들. 또 청년들이 우리 경남을 자꾸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 경남에 머물 수 있는 인센티브 주자. 또 공기업에 가면 청년 할당제, 채용 할당제 있는데 이것도 비율을 좀 높여야지 지금까지 하는 것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 건설 인력이 사람 지금 직장을 못 구해서 많이 남아 돈다고 또 실업률이 높다고 하는데 현장에 가면 사람을 못 구해요. 그래서 결국 해외에서 근로자들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 인력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 이거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 좀 못 내느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우리 보건의료 체계에 대해서도 많이들 관심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경남 저 또 농어촌으로 가면 갈수록 의료시설이 취약해서 심혈관 정지, 심장 마비 뭐 이런 게 오면 30분 이내에 처치하면 살 수 있는 것도 이게 의료시설이 없어서 죽어간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30분 이내에 이런 급한 환자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응급의료 체계가 우리 경남에 좀 확보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촘촘한 그런 사회 안전망 구축하는 그런 의료 복지, 의료 보건, 의료 복지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문제들이 있는데요. 요새 부동산 수도권에 가면 막 엄청나게 치솟아 가지고 청년들이 다 좌절하고 있어요. 내 평생 월급 모아도 그 집 한 채 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끌 막 여기저기서 빚내 가지고 사는데 이게 이제 거품이라도 끼어 가지고 이제 폭락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임대 아파트 공급을 많이 해줘라, 이게 도민들 요구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 문제에 좀 얽혀 있다고 해서 우리 진주에 있는, 혁신도시에 있는 LH 해체한다고 하는데 그거 절대 반대다. 그거 해체한다고 무슨 그게 대안이 됩니까? 안 되죠. 그거 우리 도민들이 전부 똘똘 뭉쳐서 이 해체안에 반대해야 되겠다,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또 이제 아주 건설적인 그런 제안들도 있어요. 가스공사 냉매를 활용하면 대규모 수산 유통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주 지역 맞춤형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경남의 힘 정책 포럼 출범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한테 정책 제안을 하나 해 주셨어요. 포럼 출범에 딱 요거 하나 내가 제안할 테니까 꼭 실현해봐라. KTX 물류 화물 주식회사를 경남에 설치해라. 이게 뭐냐? 이제 지금 KTX 1세대가 열차 수명이 다 됐어요. 이제 이게 퇴출돼야 될 그런 시점에 왔는데 이걸 지역 발전에 잘 활용하자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이 폐기 차량을 경남도가 인수해서 KTX가 운행하지 않는 밤 12시에서 아침 5시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겁니다. 대구에서 창원 거쳐서 이제 앞으로 이제 건설될 진해 신항까지 이렇게 화물 운송을 하는데 그 이제 폐기되는 KTX 초기 열차 이거 활용하면 일석삼조 4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는 제안인데 이게 바로 오늘 출범하는 경남의 힘 정책 포럼이 앞으로 우리 도민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이 우리 경남 발전에 대한 좋은 정책 제안들이 들어올 징조다 하는 걸 제가 느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세월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요.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비대면 이런 걸로 하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될수록 또 거기에는 이런
혁명에 소외되는 낙오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삼시 정신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체인지, 이 변화를 자기 자신부터 해나가야 된다. 챌린지, 끊임없이 도전해라.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라. 컨피던스, 이런 거 할 때는 자신감 가지고 나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 이게 삼시 정신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선제적 대응을 하고 미래를 위한 철저한 준비, 이런 게 우리 경남 이 시대에 기묘하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사는 이 경남, 이거 경남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 또 지역 소멸론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 이게 공통의 문제가, 큰 문제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도정 공백과 리더십이 실종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악순환의 고리는 바로 우리 경남의 힘 정책 포럼이 끊어줘야 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그렇게 해서 반듯한 경남, 살맛 나는 경남, 다 함께 행복한 경남에서 살면서 좀 희망을 갖고 살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는 이런 불안을 겪지 않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점에서 경남의 힘 정책 포럼이 힘차게 출발하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정책 포럼에 도민 여러분들 한 1,500여 분이 참여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 도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경남을, 이렇게 밑으로 좀 처져 있는 이 경남을 좀 이렇게 상위에, 옛날에 우리가 상위에 있었거든요,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전과 정책을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 내 집 마련, 이런 게 지금 청년들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 청년들한테 희망 사다리를 구축해주고 출산, 보육 좀 경남이 도가 책임져 주는 그런 정책들, 또 양극화 해소, 이게 굉장히 우리 나라와 우리 경남의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취약계층과 동행하는 그런 경남의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공동체, 경남을 위해서 경남에만 없는 게 있어요. 권역별 호스피스 센터, 이런 건 만들어 줘야 된다. 그리고 보건과 의료와 복지를 통합 운영하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 그것 도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경남이 항노화 산업의 중심지로 지금 이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함양에서 산삼 국제 엑스포도 개막이 되는데요. 이런 항노화 산업의 중심 메카 지역에서 웰 에이징 시니어 정책, 이런 것 정책 개발을 잘 해서 고령화 시대에도 우리가 대비를 잘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장기 침체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나락에 떨어져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이 좀 제대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좀 실효성 있는 대책, 이거 아주 시급합니다. 이런 것 좀 우리 포럼에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지구상의 문제, 기후 변화, 재해, 또 이 노동 산업 현장의 재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안전 대책이 강화해서 이제 안전한 우리 경남 사회 만들어 가야 된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수준, 국가 수준, 또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은 역시 문화예술, 또 체육, 관광, 이런 걸 가지고 비교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도 강한 경남, 이거 만드는 데도 우리가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산업을 한번 좀 둘러볼까요? 기계와 조선, 또 방위산업, 이런 게 이제 우리 경남이 강했던 산업들이죠. 전통 산업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좀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어요. 그 이제 전임 지사들께서 진주 사천 항공 국가산단, 이 경남에 유치하고 또 밀양 나노산단도 마찬가지죠. 또 거제 해양 플랜트 국가산단, 이런 걸 이제 만들어 놨는데 당초 기대에 못 미쳐요. 밀양 나노산단은 기업 유치와 연구 인력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주 어려워요. 이게 이제 경남에 있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수도권에서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내려오게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죠. 거제 해양 플랜트 국가산단 만들어놨는데 지금 거의 중단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는 스마트화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전통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이 본래 강했던 산업이죠. 리뉴얼 하는데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 확립 통해서 국가산단 시즌2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경남은 소형 원전, 또 수소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게 이제 소위 미래형 에너지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경남에 좋은 여건이 있고 여기에 또 이렇게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기업들이 이렇게 선도를 좀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 잘 육성을 해서 이게 바로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우리가 키워 가야 된다. 그리고 창조 혁신밸리 구축한다든지 로봇 산업, 이 로봇랜드, 로봇 비즈니스 벨트,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게 지금 우리 경남을 중심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로봇 산업도 우리 경남이 주도해서 진흥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강한 우주항공, 메카트로닉스, 나노, 이런 첨단 기술, 이거 우리 경남이 아주 선도하는 그런 경남 산업 시대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경남, 르네상스 경남, 이걸 부르짖는 시대를 우리가 열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뭐 해양 플랜트 아까 말씀드렸고, 또 항만 물류 진해 신항 지금 이제 계획 단계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 중심 지역이 우리 경남인 거 항상 잊지 말고, 이게 이제
대체로 다 바다를 중심으로 한 산업들이 될 텐데요. 여기에다가 경남 바다를 해양 관광, 휴양, 레저, 요즘 건강을 위한 치유 이런 데다가 활용을 함으로 해서 남해안 시대와 해양 강국 선도해 나가야 된다.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제가 장관할 때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는 마린 테크놀로지에서 나온다. 이게 해양 기술 강국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래 마린 테크놀로지 MT를 제가 많이 부르짖었는데 우리 경남이 이 부분도 좀 선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이학렬 고성 군수님이 주창하시는 거 있어요. 생명 농업, 라이프 테크놀로지, LT 농업 산업화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자. 여기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경남이 선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이 주요 먹거리 산업이기도 합니다. 굴뚝 없는 산업이다 하는 건데요. 우리 경남 자연경관 어디에 내놔도 이거 손색이 없습니다. 거기에 또 역사가 있죠. 또 여러 문화들이 거기에 담겨 있죠. 굉장히 좋은 잠재 자산들인데 여기에 글로벌 시대의 관광객들 세계적으로 다 불러 모으자. 이거 하려면 월드 베스트, 월드 온리 원 이거 추구하지 않으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의 힘 정책 포럼에서 이걸 좀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방안 중에 하나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초고층 세계 최고의 해양 관광 타워를 우리 경남에 세우자. 우리 못 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평소에 생각해 왔습니다. 이게 월드 베스트 전략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제 연구들이 또 민간 차원에서도 있고 했는데 이게 자금 조달만 잘하면 저는 이게 실현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관광타워 주변에는 해양 생태관 이거 세계적인 규모로 하고 또 세계 최고의 해양 무대를 통한 공연 여기에 이제 기가 막힌 공연들을 이 바다 위에서 펼쳐가는 것 이런 남들이 안 하는 경남에 가야 볼 수 있는 이런 문화들을 우리가 창조해 나가야 된다. 이게 월드 온리 원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 그리고 이제 한일 해저 터널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그 기점을 한국 측의 기점을 어디로 해야 되느냐? 이제 1안이 거제입니다. 2안이 부산 가덕도인데 제가 보기에 가덕도보다는 거제가 여러 측면에서 가장 합당한 곳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 거제로 오면 자 부산으로 가는 거가대교 있죠. 또 통영 대전 고속도로 있죠. 지금 남부 내륙 고속철도 이제 KTX 놓여지는데 거제까지 다 가도록 돼 있죠. 또 거제 마산 이 국도 5호선 그 해상 교량 놓여지고 해서 그거 다 연결되죠. 그게 이제 연결되면 중부 내륙 고속도로로 바로 한반도 중심을 관통하는 교통망과 바로 연결되는 곳이 이 거제입니다. 이 부산 가덕도는 좀 사이드에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최적합지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한일 해저 터널에 이제 철도를 연결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에 뭘 적용하느냐? 하이퍼루프를 여기에다가 적용시키자. 하이퍼루프가
이게 소위 미래형 교통수단이라는 겁니다. 1시간에 1200km를 달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작년 11월 달에 한국형 하이퍼루프인데요, 하이퍼튜브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1019km, 1200km에는 조금 떨어졌지만 1019km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의 이 하이퍼루프 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지금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이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해서 하이퍼튜브 시범단지 만드는데 그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공사비 뭐 그거는 한 10km 남짓 이거 한번 건설을 해보자는 건데, 공사비 한 5천억 투입되는 사업인데, 우리 경상남도 여기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가져야 되는데, 경남의 힘 정책 포럼이 좀 앞장서달라, 이런 주문을 내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중심이 돼서 했는데 2019년부터 2040년까지 적용되는 개념으로 해서, 지금 기존 부산항 신항 바로 옆에 완전히 진해 영역입니다. 진해 영역으로 들어와서 21개 대형 컨테이너 선박들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진해 신항을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걸 지금 정부와 부산이 짜고서 완포트 시스템으로 하겠다 하는 건데,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 우리 경남이 이거는 절대 반대하고 결사 막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뭐 부산 경남 항만공사 설립해가지고 부산항 신항 기존 항하고 새로 건설되는 이거를 거기에서 지금 부산 항만공사 있거든요, BPA라고 하는, 거기서 다 관장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고요. 이 항만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그거 우리가 함부로 부산에 다 내줘서는 안 된다. 이건 경남이 반드시 주도해야 되는, 경남의 땅에서 건설되는 항만인데 왜 부산에다 내준다?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 이제 미국의 경우를 보면요, 같은 이제 항만 구역에 이 산 페드로만이라고 있어요. 이 만 안에, 거기에 이제 항만이 로스안젤레스 항하고 롱비치 항이, 이게 두 개가 같은 만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항만 회사는 두 개 각각 다른 회사가 운영을 해요. 서로 경쟁도 좀 하면서, 서비스 경쟁도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게 시너지 효과를 거두면서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두 항만 다 아주 세계적인 세계 최고의 그런 항만으로 발돋움했는데, 이게 투포트 시스템, 그걸로 성공한 거다. 그러면 우리가 왜 원포트로 가느냐? 투포트로 가서 부산 항만공사는 부산항 신항 운영하고 진해 신항은 경남 항만공사가 운영해야 된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방 소멸 얘기들을 이제 많이들 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다 집중돼 가지고 이거 이제 바꾸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거예요. 그 광역권 발전 전략 이제 반드시 필요한 건데요. 그런데
부울경 메가시티 앞에 지사가 이제 제시한 그 전략을 보면 그건 이 서부 경남이나 우리 경남에서 이렇게 보면 이거 좀 지역적으로 좀 차등이 있거든요. 이런 데는 다 소외시켜. 그리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수도권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메가시티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더 초광역으로 해서 부울경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TK까지 다 포함하는 초광역권 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우리 경남이 선도해 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 또 지역별로 권역 중심 도시 또 기초연합정부 이런 전략으로 이 메가시티 전략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 지역 균형 발전 또 상생 발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자율과 자치 또 분권 이런 걸 지향하는 시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국가도 이거 그렇게 바꿔 가야 돼요. 그렇게 한 나라들은 다 성공하고 또 지역 소멸 막고 상생 발전을 다 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수도권에 모든 게 집중돼 있고 또 중앙에 권력이 많이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까 지방이 이제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청년들 다 떠나고 인구 자꾸 줄어가고 이렇게 해서 지방이 소멸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거 이제 막기 위해서 앞으로 개헌하면 또 저희 이주영 아닙니까? 국회에서 분권형 개헌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힘을 모아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우리 경남의 힘 정책 포럼에는 우리 도내의 학계 또 경제계 또 전문인 언론계 또 시민사회 여러 다양한 분야의 지식인 또 오피니언 리더들께서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도민의 현장 목소리가 담긴 정책을 연구 개발 잘 해내실 수 있을 것으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거버넌스 또 리더십 정립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런 데도 우리 정책 포럼이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잘 이렇게 지혜를 모아서 준비 잘하면 우리가 갖는 그런 꿈, 희망 이런 것들을 경남 발전의 비전과 정책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쌓아온 모든 지식과 경험 또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걸 총동원해서 우리 경남 발전과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는데 저도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경남의 힘 정책 포럼 오늘 힘찬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